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제가 앞서 방송에서 지랄 연병이라는 표현을 썼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빵빵 터지셨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우아하고 품위 있고 고상한 척 하면서 방송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돈 앞에서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악랄해질 수 있는지 알기 때문이거든요. 돈이라는 녀석은 인간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저 깊숙한 곳에 아주 못된 아주 악랄한 그 본성까지 끄집어낼 수 있는 녀석입니다. 우리는 그런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주식시장에다 때려놓고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주식, 경제 이런 단어들이 영어로 봤을 때 참 뭔가 좀 가방끈이 길어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경제도 비즈니스, 모멘텀이 어쩌고, 밸류에이션이 어쩌고,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하다못해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더블딥 이런 것들도 언뜻 들으면 되게 가방끈이 긴 사람들만 얘기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실제로 내용을 뜯어보면 개뿔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는 정말 돈을 얘기하고 싶은 방송이니까 겉으로 우아한 척하지 않고 솔직한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 이름이 돈다방 미쓰리잖아요. 글쎄요, 요즘에는 좀 다양해지긴 했는데 경제방송의 제목이 돈다방 미쓰리처럼 이렇게 저렴해 보이는 방송이 있나요? 예. 근데 저는 대신 제목은 살짝 저렴해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절대 천박하지 않고 절대 개뿔도 없는 그런 방송이 아니라 정말 그 어떤 경제방송에도 뒤지지 않는 퀄리티를 자랑할 수 있는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는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무겁다라는 것이 나쁘다라는 느낌은 아니고요. 조금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이제 2021년 1월 달도 지나가지 않습니까? 한 달을 보내면서 좀 냉정한 마음으로 지금 시장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돈다방 미쓰리에서 야, 너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의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해드립니다. 최근 제가 가장 많이 해드렸던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시장에는요 비슷한 비율의 호재와 악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냐에 따라서 시장에는 악재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호재만 가득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들은 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곳이 만약에 호재이라면 보이지 않는 리스크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곳이 악재, 공포라면 빛에 가려진 숨어있는 언젠가 꽃을 피울 수 있는 호재들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제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21년 1월달 마지막 주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게 뭡니까 여러분? 미쓰리는 제가 매일 방송을 올리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인플레, 달러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특히 지난 한 주 동안에는요. 평소에 듣도 보도 못한 종목들, 게임스톱, AMC 이런 종목들을 헤지펀드들이 매도하려고 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집결된 미국 투자자들이 그 종목을 사서 올렸고 그 종목이 몇 프로 올랐고 헤지펀드들이 손해를 받고 여기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놓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평소에 게임스톱이라는 회사
AMC라는 회사 자주 들어보십니까? 굉장히 뭐 엄청난 어떤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뭔가 그 중요한 거를 투자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얘네들이 게임스톱과 AMC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놓고 있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돈다방 미스리에서 그 스포트라이트 비춘 거 보지 말고요. 다른 것도 한번 보자고요. 제가 산책하는 개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산책하는 개 이론의 3가지 시나리오를 미쓰리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식시장에 엄청 돈을 쏟아놓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쩌면 그 3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첫 번째 시나리오, 가장 해피한 시나리오를 보고 투자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2번째, 3번째 시나리오도 한번 꼭 챙기시라 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어떤 내용입니까? 산책하는 게 시나리오 첫 번째. 주식은 미래를 땡겨서 쓰는 녀석이고 앞서서 좀 선점하는 애들이겠다 보니까 아무리 지금 2020년 말 2021년 초 겨울이 돼서 코로나19가 줄지 않고 경제가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현실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봐봐, 백신 개발됐잖아. 부양책 쓰잖아. 이게 언젠가는 효과를 내서 우리는 코로나19를 빠이빠이 하고 보낼 거야. 그리고 주식은 이미 그거를 바라보고 저 위에 올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선에서 속도를 좀 줄이고 뒤를 돌아다보면서 어이, 실물경제 빨리 따라와. 이게 산책하는 게 이론이에요. 첫 번째 이론은 정말 그 부양책과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서 저 위에 올라가 있는 주식시장의 그 지수와 실물경제의 갭이 빨리 메꿔지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갭이 메꿔지면 또 주식은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서 저 앞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2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지수는 저 위에 올라가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인간이 계획했던 것보다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이 조금 늦어지고 부양책도 그렇게 효과를 막 내지 못하는 상황. 저 위에 있는 지수가 뭐 하게 됩니까? 지루해져요. 야, 빨리 와. 왜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니? 빨리 오렴. 3번째 시나리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수는 저 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엄청난 돈을 때려놓고 있고 좀 빨리 개발됐지만 정말 미친 듯이 지금 그 제약회사들이 백신 지금 생산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백신을 열심히 맞고 있는데 집단 면역도 잘 안 생겨, 백신 접종도 잘 안 돼. 거기다가 돈을 때려 넣었는데 오히려 경제지표 실물 경제는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후퇴해. 그러면 그때 왜 이래? 이거 버블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멘붕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작년 12월 달, 그러니까 영국에서 최초로 화이자에서 개발한 백신을 91세 할머니가 첫 번째 접종을 맞고 이제 각국이 제약회사의 백신의 공급으로 주사를 맞아서 백신이 이제 집단 면역을 형성해 줄 것이고 이 기대감으로 사실 주식시장이 미친 듯이 올랐던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부양책 효과도 있었고요. 거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쓰리가 지적해드렸던 대로 1월 효과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때는 정말 산책하는 게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첫 번째 시나리오가 딱 맞아 떨어졌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는 뭔가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이렇게 지랄 발광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스톱이 AMC가 이렇게 뭐 난리를 쳐서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시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도 굳이 그 두 종목 때문은 아니다. 그만큼 지금 뭐 어떤 고점에 대한 변동성, 그런 투심 같은 게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겠지만,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마치 게임스톱과 AMC가 대단한 기업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단어 때문에 다른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미쓰리가 얘기해 드리죠. 인플레, 그리고 달러. 뉴욕 증시를 잠깐 점검해 보면은요. 우선 현지 시간 28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왜냐하면 27일 3개월 만에 최대 낙폭에 따른 그 하락을 좀 만회하고자 되돌리기 위해서 반등을 했고요. 29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다시 2%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코스피도 1월 마지막 거래일에 3,000선을 내줬고요. 다우지수도 30,000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존슨앤존슨이 개발하고 있는 그 백신이 평균적으로 66%의 예방 효과를 갖고 있더라. 존슨앤존슨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좀 기대되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 접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백신도 미국에서는 72%의 효과를 봤는데 남아프리카에서는 57%밖에 효능이 없어 보이더라. 그렇다면 과연 존슨앤존슨에서 개발되고 있는 이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어떠한 의문이 들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요, 좋은 게 약간 좋게 나온 것도 있고 부진했던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뉴욕 증시는 최근 지난번까지 뭐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어쩌고 백신이 어쩌고 이랬는데 갑자기 뉴욕 증시에서 게임스톱이라든가 AMC라는 종목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지금 뉴욕 증시가 솔직히 왜 빠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럽 증시를 잘 보면은요, 유럽 증시에서는 게임스톱이라든가 AMC 같은 종목이 지랄 연병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수 자체가 안 좋아요. 얘네 유럽 증시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왜 하락하고 있느냐? 영국에서 봉쇄 조치가 3월달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유럽에서 생산하고 있는 백신 아스트라제네카가 원래보다 2달 뒤처지는 바람에 이 백신 생산 계획에 좀 차질이 일어날 것 같다. 즉 기존에 제공하기로 한 물량의 한 40% 정도밖에 공급을 못할 것 같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글로벌 경제에서요, 게임스톱이랑 그다음에 AMC란 종목을 딱 떼놓고만 보면 왜 세계 증시가 하락하는지, 부양책을 막 때려 넣었는데 경제 지표가 화끈하게 반등을 못 해주네. 하물며 뒤로 백하는 경제 지표도 있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백신 접종과 이런 진행 상황이 좀 딜레이 되네. 이거잖아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기에 지금 투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에. 뭐 헤지 펀드가 뭐 헤지하려고 뭐 개인들이 사고 다 그냥 소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게임스톱이랑 AMC를 다 제끼고, 그리고 유럽 증시 봤더니 그래, 영국도 3월달까지 봉쇄 조치가 이어지면 이거 경제 회복이 좀 더디겠는데 여기에다가 백신 공급도 지연되고 존슨앤존슨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도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좀 없으면은 이것도 좀 고민되겠는데, 자, 요런 문제가 지금 시장의 화두라면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인플레이션과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는요. 우선 12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2% 하락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요. 그리고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보면은요, 식품과 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PC 물가지수가 0.3% 상승했습니다. 이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일 대비 2.6bp 상승했고요. 3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전일 대비 4.2bp 상승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지금? 국채 금리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이 작년 4분기 GDP 경제 성장률 속보치가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부진했지만 4.0% 기록했죠. 2분기, 3분기 GDP 얘네들 엄청난 아주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2분기 GDP는요. 31.4% 추락해서 사상 최악을 기록했고 3분기에는 33.4% 반등하면서 사상 최대 반등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에는 4.0%를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랑스와 독일 같은 나라들도 4분기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는 양호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 전문가들이요. 일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백신 접종해서 코로나19가 굿바이 되면, 빠이빠이 하면 물가 상승률이 5% 이상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6월 달과 7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저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023년까지 초저금리 막 유지한다 그랬잖아요. 금리 안 건드린다면서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연준이 말을 얼마나 잘 바꾸는데요. 연준이 언제 약속을 지킨 적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걔네 2015년 말에 금리 인상하면서 2016년도에 금리 인상 4번 한다고 했고요. 2019년도에 미쓰리가 금리 인하한다 그랬을 때 걔네는 2번 금리 인상한다고 했던 애들이에요. 즉 걔네들은 계속 말을 바꾼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아무리 FOMC 의원들이 우리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라고 막 버티고 있어도 시장 분위기가 이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이 막 물가 상승 요인을 자극하고 이래서 얘네들이 술렁술렁 거리면 이미 시장에서는 아이고 금리 인상 하겠는데 이렇게 등 떠밀려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미국과 영국 2021년도 2분기 경제 회복 가시화 가능하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 바이든의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으로 미국 국민 평균 소득이 9% 이상 증가될 거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스무리한 부양책, 부흥펀드라고 이름을 불리우는 7,500억 유로 펀드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시장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야, 이렇게 돈을 때려놓고 이렇게 이제 백신 맞고 이러는데, 야, 물가 상승 되겠는데, 이미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미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미쓰리가 작년 11월 달부터 해드렸고요. 그리고 달러 얘기를 또 한번 해보면 MUFG 은행에서 이런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일본의 인플레 기대치가 상승하고 금리는 낮은 수준이고 따라서 엔화는 단기적으로 달러와 대비 약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란 얘기는 반대로 무슨 의미예요? 달러가 강세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MUFG 은행의 보고서에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달러 강세가 유지될 거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거로 당분간 엔화가 약세일 건데 엔화 대비 달러가 강세일 거라는 근거 하나와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같이 지랄 연병하는 널뛰기 장세에서 시장은 안전자산 수요 증가 심리를 나타내면서 달러로 몰린다는 거죠.
제가 앞서서 달러 지적해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달러도 안전자산입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잠시 전에 제가 지금 유럽이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봉쇄 조치가 3월 달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뭐 백신 개발도 지금 약간 그 공급에 차질이 있고, 그리고 사실 영국이 브렉시트 되고 막 이러면서 영국 자체가 지금 정신없거든요. 여기에 또 뭐가 있느냐? 가뜩이나 빚 많은 나라들, 뭐 이탈리아 이런 애들 지금 재정 적자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유로화가 약세인 거죠. 유로화가 약세면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인 거죠.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미쓰리가 작년 11월부터 인플레이션,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외국인들이 왜 사줍니까? 달러 때문에 사주는 거예요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현대차증권에서 주식시장 조정은 언제 오나요?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를 때가 있으면 빠질 때도 있는 법.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의 조정도 반드시 올 수밖에 없음. 예, 이런 보고서를 1월 29일 날 냅니다. 문제는 조정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시점인데, 만일 현재 지금 매수해도 조정 전까지 상당한 수익률을 올린다면 지금 현재는 팔 시점이 아니라 살 시점이라고 합니다. 예,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아 있는 거죠. 왜 제가 정신 나간 소리라고 하고 있냐면, 정말 지금이 만약에 정말 조정의 끝이라면, 이제 3,000 깨졌으니까 다시 3,000 회복하고 3,200 가고 3,266 뚫고 막 간다면은 이 말이 맞는 말이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년 넘게 이 바닥에서 뒹굴은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요, 항상 이렇게 장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증권사들이 꼭 지금은 팔 시점이 아니라 살 시점이라고 얘기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총알바지로 내세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앞선 방송에서 저 아는 곳에 호프집 사장님이 어떤 사람이 대세상승이라고 했다고 주식 막 샀다고요. 저는 제 이야기가 틀렸으면 좋겠다니까요. 근데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안타깝게도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리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고서가 조정은 올 텐데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데 시점 타령하면서 지금 현재는 팔 시점이 아니라 살 시점이래요. 물론 한 10년 정도 뭐 한 장기 투자 하실 분은 지금 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다시 그 호프집 사장님 에피소드를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궁금해서 요즘에 자주 갑니다. 예. 처음에는 그분이 저에게 주식을 물어보기 위해서 막 아이 컨택 하려고 했는데, 요즘엔 제가 더 많이 물어보죠.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 근데 그분이 맨 처음에 1,000만 원어치만 사시겠다고 했던 종목이 셀트리온이었었어요. 근데 어찌어찌해서 제가 사장님 저기 셀트리온 분할 매수하세요. 그분이 매수하려고 했던 날이 가장 고점이었거든요. 그때 뭐 신약 개발 발표한다 막 그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재료가 노출되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미 이분은요, 이렇게 콩깍지가 시신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어치 다 사지 마시고요, 조금만 사세요. 근데 어떻게 뭐 계좌 만들고 이러시느라고 오전이 강했고 오후에 셀트론이 주가가 빠졌는데 한 33만 원에 사신 거예요. 싸게 사신 거예요. 36만 원에 살 뻔했는데 33만 원에 사신 거예요. 다행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다행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가봤더니 저는 나머지 현금 갖고 계시다가 좀 더 빠지면은 또 분할 매수하세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막 34만 원에 다 사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는 이제 수익이 났을 때죠. 셀트리온 10년 갖고 계시겠대요. 그래서 그러세요. 저는 단타를 하는 사람이어서 저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네, 10년 갖고 계세요라고 응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갔더니 셀트리온만 1,000만 원어치 매수해서 10년 동안 갖고 가시겠다는 분이 저한테 다른 증권회사에서 계좌 이체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신 이유, 즉
여러 증권사에 이미 계좌 만들어서 주식을 또 사셨고, 더 충격적인 얘기 뭐냐면 10년 동안 갖고 계시기로 했던 셀트리온을 파셨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식이 재미있어서 샀다 팔았다 하시겠대요. 저는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면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은 변하지 않는구나. 어떤 분들은 단타 치려고 했는데 매도 타임 놓쳐가지고 의도치 않게 장기 투자되고, 어떤 분들은 회사 가치를 믿고 장기 투자하려고 들어갔는데 주식이 막 움직이니까 심리적으로 못 건드리니까 주식 팔고 그때 다시 이제 단타로 돌아가고. 예. 그게 제가 지금 이 에피소드를 전해드리면서, 그리고 그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미쓰리가 그동안 20년 동안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정말 헛짓거리한 건 아니구나. 볼 거는 잘 보고 잘 챙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분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지금 증권사들이 뭐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이어갈 거라고 또 어설프게 발을 뺍니다. 뭐 삼성전자 뭐 10만 원 넘어갈 거고, 코스피 시장이 뭐 3,300, 뭐 3,500 갈 겁니다라고 막 전망을 높였던 증권사들이 시장이 갑자기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가지만 조금 더 이제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지금 살 때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합니까? 개인들을 총알바지로 내몹니다.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변치 않는 시스템과 패턴이에요. 여러분들께서는 모르겠습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2월 달부터 다시 확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짝 겁내하는 거는, 미쓰리가 11월 달부터 걱정했던 인플레이션과 달러에 대한 우려감이 벌써 반영되고 있고, 저는 지금 뭐 한다고요? 다른 악재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플레와 달러만 보고 계시죠? 보이지 않는 이런 악재들이 또 있습니다. 좀 그거 찾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뒤통수 안 맞게, 혈압 안 오르시게요. 소중한 자산 지키실 수 있게요. 썸 타던 남자가 저랑 썸 타면서 2년 전년 다 썸 타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남자가 그래도 매력적이어서 한번 사귀어볼까 사귀었어요. 사귀었는데 정말 그 새끼가 양다리를 거쳤어요. 그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3자 되면 막 합니다. 충격 안 받아요. 그러려니 합니다. 왜? 이미 썸 탈 때부터 저 새끼는 그런 새끼려니 아니까. 멘붕 안 납니다.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악재를 많이 챙겨 놓으시면 저처럼 되는 거예요. 충격받지 않습니다. 잘 견뎌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잘 견뎌내시면 인생이나 주식이나 오르막길 내리막길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가급적 힘든 시간이지만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자산이 단지 잠깐 지금 손해 보더라도 멘탈은 꽉 잡으시고 버티시고 이겨내시면 기회는 오거든요. 죽은 호랑이가 되지 말고 살아있는 개가 되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1월 오늘 마지막 주 토요일이잖아요. 한번 새해 맞이해서 작년 연말부터 연초 막 흥분하고 막 이랬던 분위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지만 투자 원칙, 매매 원칙이 없으면 맨날 주식해봤자 여러분 다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앞으로 우리는 지금 12개월 중에 1개월만 겨우 살았습니다. 앞으로 11개월 잘 살면서 올 겨울에 나 올해는 주식 투자 참 괜찮게 한 것 같아, 이런 결과물을 내놓으실 수 있도록 좀 마음을 다잡는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그다음에 응원의 댓글은 미쓰리를 더욱 방송을 자주 올리게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